안녕하세요. 유파인드 정유주입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버려진 모텔을 가치를 상승시켜서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정우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 전문 시공사 스페이스 플래닝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숙박 업계에서 좀 종사를 하시다가 시공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저는 숙박 산업에 있는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야놀자라는 회사의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때는 이제 야놀자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모텔에 집중되어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이제 많은 모텔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주니어 시절을 보냈고, 모텔 사업을 나중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모텔은 보니까 공간 사업이고 시공을 모르면은 저는 나중에 모텔 관련 사업가가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시공부서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텔 시공 PM을 좀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부동산 운용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공간 기획을 하다가 4년 전에 이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늑을 만든 최초의 이유가 그거였어요. 기존의 모텔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화려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채워져 있지 않고 관성적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좀 불필요한 걸 걷어내 봐야겠다. 그러면서 예산 자체를 아주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상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신축 원룸 같은 데 갔을 때 충분히 깔끔하다고 느끼잖아요. 원룸을 모텔에 가져온 게 아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네. 심플하게 딱 맞습니다. 필요한 것만 이제 넣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으면 남는 유휴 리소스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예산은 실제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고객들은 화려한 인테리어 좋아하는 것보다 연인과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컨텐츠가 있거나 좋은 스피커가 있거나 게임기가 있거나 이런 게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추가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모텔은 제가 불필요하게 화려하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화려한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불필요하게 화려한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모텔 가면 천정에 이렇게 우물형 천정으로 모양이 나 있고 조금이라도 층고가 높아 보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침대 헤드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텔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조금 뭔가 인테리어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기준은 아닌 거고, 공법으로 보면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게 객실이 30개면 곱하기 3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만 걷어내도, 예를 들어 똑같은 금액을 걷어내고 제네바 스피커를 놨다고 보세요. 좀 더 끌리죠. PC방 사양에 PC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코인 노래방 부스가 객실에 갑자기 들어와 있다거나 하면 확실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목을 끌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한 게 아늑이라는 브랜드예요. MZ 세대들의 약간 최적화된 그런 니즈를 반영한 모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거의 99% 이상의 모텔들은 땅의 용도로 봤을 때 일반 상업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는 지방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어쨌든 가장 소비가 활성화된 상권에 있는 핑크색 땅이잖아요. 그 안에 모텔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젊은 사람들을 타겟을 해야 되는 공간이 돼요, 모텔은. 저 정도 나이대, 저보다 조금 더 나이대가 많이 들어도 모텔보다는 3, 4성급 호텔 가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젊은 친구들은 가성비 있는 숙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에 한도가 있는 비즈니스 고객들도 가성비 있는 모텔을 숙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이 매력을 느끼는 공간으로 모텔은 재탄생시키는 게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에는 대부분 상권에서 맞습니다. 대표님은 네. 모텔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네, 호텔을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호텔도 합니다. 호텔도 하세요? 이태원에 있는 누베르 서울도 저희가 한 거고, 홍대에 있는 아누코테도 저희가 한 거고, 그거 전부 다 관광 숙박업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모텔이라는 건축물 용도는 없어요. 일반 숙박 시설이냐 관광 숙박 시설이냐로 숙박업은 나뉘는 거고, 이 중에 일반 숙박업은 관할 기관이 위생과예요. 예, 관광 숙박업은 관광과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호텔이라는 용어 자체는 두 군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모텔인데 호텔이랑 간판을 달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공중위생법이 제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숙박시설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호텔과 모텔의 경계가 약간 불분명하지만 네. 이 모텔 사업도 사실 호텔처럼 보일 수 있게끔 내부를 꾸미면 네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모텔 자체는 어쨌든 이 공급이 증가하진 않아요. 기존의 모텔 건물이었던 걸 리모델링 해서 모텔 영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뭐 99%죠. 그러면 네. 다른 근생 건물을 네. 숙박업으로 변경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을 하시던 분들이
근생으로 변경을 할 수는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가능하죠. 건축물의 용도상 상위에서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고 이거를 또 모텔의 수익성을 높이는 기획이랑 같이 엮어보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생시설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데는 우리가 1층이잖아요. 네. 근데 모텔의 1층에서 우리는 뭘 하죠? 인포가 있죠? 그렇죠. 인포 있죠. 인포에서 그냥 체크인, 체크아웃 하고요. 네. 엘리베이터 타러 가기 바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가치가 너무- 없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접목해 보는 거예요. PC방이 요즘엔 거의 요식업이 되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간편 조리식품을 거의 가열하는 수준으로 컴퓨터 앞에 갖다 주고 F&B 수익을 벌잖아요. 네네. 모텔도 똑같아요. 일부 공간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1층의 일부 공간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럼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프론트에서도 룸서비스 식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술도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객실의 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익화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률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고 매출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매출이 또 연간 모이면 무시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런 건 또 추후에 매각 가치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기존의 모텔에서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공간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기획을 하는 게 저희가 또 주로 이제 기획을 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니면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최초에는 1층을 아주 적은 평수, 한 4평 정도만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딱 주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거든요. 간편조리 식품하고 간단한 주류하고 룸서비스를 했을 때 월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나와요. 근데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거 자체가 이제 기존 근무자들의 인센티브 재원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 절감을 좀 부담을 줄여주는 매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 비용에 대한 효율을 마련하는 한 꼭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출도 모이게 되면 전체 그 호텔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가 높아지는 게 매가에 산정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매력이 좀 있는 거죠. 테스트베드를 해보고는 제가 기획한 이제 호텔에는 1층이 전체 다 돈가스집인 경우도 있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경우도 있고 중국집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저런 건 아닌 게 우리는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전부 다 부대 공간 보고 가요. 객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객실 밖에서 누릴 수 있는 부대 공간의 액티비티나 그런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가는 게 원래 이런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구매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 숙박업에도 다양한 컨텐츠들, 기능들이 붙어 있고 용도들이 붙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매력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인식을 바꿔주고 계시긴 하시지만 사실 모텔이라고 딱 떠올리면 뭔가 꺼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테넌트를 넣는다고 해서 이미지 개선 이런 게 될지 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모텔의 타겟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갈 데 없거나 연령층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낙후된 공간이라는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텔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용하는 게이트 코스예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건 어떤 이유가 있냐면 다들 자기가 제일 멋있어 보이려고 형형색색의 막 간판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모텔이 한 번에 생기게 된 계기가 몇 번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전에 보면 88 올림픽. 이렇게 이제 대규모 행사로 국내에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될 때 재울 데가 없으니까 막 모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많은 게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의 모티브를 일본의 러브 호텔에서 많이 따온 거예요. 그래서 원색적이고 자기 건물이 가장 돋보이게 하고 멋있지 않은데도 막 다 둘러놓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당위성이 있었던 게 오프라인에서 되게 화려해 보이면 저 안에 시설도 좋겠지 하고 들어오던 공간이었던 거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온라인으로 다 예약해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야놀자나 여기어때 어플, 아고다 익스피디어 이런 데도 다 모텔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데로 미리 다 가격 비교하고 방의 인테리어 비교하고 그 안에 어메니티까지 비교를 하고 이미 결제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 하는 방식은 저는 외관의 비용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제가 만든 대부분의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다 보시면 그냥 깔끔한 도장으로 마감된 하얀 건물들이에요. 오히려 모두가 막 이제 화려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혼자 하얀 건물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은 좀 정화구역처럼 보이게 돼요. 그거를 이제 좀 시도들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아주 낙후된 입지지만 그런 상권에서 가장 청결한 모양의 숙소로 남아있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주고 싶은 포인트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입지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낙후된 곳도 다 수익률 개선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하지 않더라도 개선은 돼요. 왜냐면 모텔은 음식이랑 달라요. 공간 자체를 그냥 파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보여주는 거 외에는 별다른 세일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예산 안에 우리가 목표한 매출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맞출 수 있어야 유의미한 투자가 되는 거지. 시설 투자 세게 하면은 모텔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거예요. 다만 이게 수익성이 나오는지는 다른 얘기니까. 근데 조금 입지가 빠지거나 생뚱맞은 곳에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지. 제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디가 장사 제일 잘 돼요?
이런 네. 질문 가장 많이 듣거든요. 네. 진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물건을 잡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아주 저가의 물건을 잡았으면 매출이 얼마 안 나와도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들 많아요. 지방 가보면은 감정가 대비 매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한다는 조건하에 모텔을 매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의 그냥 매입 대금 자체를 대출로 끄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필요한 시설비 정도가 자기 자본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꼬마 빌딩을 했을 때 임대료에 포커싱을 하는 모델도 있지만 매각 차익에 포커싱을 하는 모델들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을 볼 거냐, 이 운영 수익률을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고, 운영이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감정가 대비 지금 현재 저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매출이 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죠. 상권보다는 오히려 물건 하나하나마다 히스토리가 다 다르고 얘네의 수익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모텔을 기획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빌딩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모텔 만드는 시스템에 적용하면은 이 모텔 시장 안에서는 완전 경쟁력이 있겠다 했던 게 저의 사업 초기 아이디어의 프로세스였어요. 단순해요. 사실은 리서치하고요, 브랜딩하고요, 그 다음 설계하고 시공하고 마지막 마케팅까지 해야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공사지만 브랜드 조직이 되게 커요. 브랜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시공업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시공사라고 이게 안 보이고 마케팅 회사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이 되고 온라인상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만든 호텔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냥 심플한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 저희가 전문 사진 촬영 작가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 모델까지 다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임팩트 있는 한 장의 어떤 메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등록까지 해드리는 게 저희 업무 스코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시공이 끝이 아니고 네, 저희 마케팅까지 해요. 마케팅까지요? 네, 그럼 초기 세팅까지 다 하고 나와야 그 모텔이 실제 시공을 한 만큼 매출을 내는데 초반 네. 스퍼트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요식업 시장에서 했으면 저는 별로 조명받지 못했을 거예요. 숙박업소는 대부분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 연배세요.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세팅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전략을 가지시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해드리면 저희가 마케팅 세팅까지 다 해드리는 게 저희 업무 스코프입니다. 브랜딩이랑 마케팅 시공까지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케팅 피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업무 스코프에서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 왜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산업이나 그러겠지만 명성 관리, 그 다음에 저희 어떤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있어서의 평판은 저랑 리모델링 했는데 실제 그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된다 하는 그 지표를 만드는 게 저희 그냥 평판 관리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그냥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은 공법을 아마 저희 회사보다 단순하게 하는 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쌀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들마다 마진율이 다 비슷할 거고. 그래서 그냥 실당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선? 그러면 전체 외관 공사 포함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객실수로 나눴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 정도 기준 안에서 최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호실에 들어가는 가구나 인테리어 그런 콘텐츠 같은 거는 포함인 건가요?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성이 대부분 나와요. 모텔은 중소형 빌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이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거의 인생을 건 베팅 수준으로 금액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30객실 기준으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인테리어에만 투자를 한다고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게 큰 의사결정이긴 하고요. 네. 그만큼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드려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3억에 뭐 모든 걸 좀 끝내봐야 된다. 2억에 모든 걸 끝내봐야 된다. 그러면 저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모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F&B 사업처럼 음식이 맛있으면 다 되는 장사가 아니고 공간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몇 억의 예산이 수입됐는데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손님도 안 오고 돈은 쓴 개념이 돼서 수익률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냥 하시는 게 낫다. 인테리어를 하면 이거는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보통은 전체 공기를 한 30객실에서 뭐 40객실 내외 객실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를 공기로 잡고 있어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최대한 피해야죠. 대수선이 있는 그렇죠. 경우는. 왜냐하면 대수선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워놨었던 이 예산 수립의 기준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네. 대수선 피하기는 하는데 이제 공간적인 미학이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확고하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대수선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통 수익성에선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모텔이라서 설비를 다 드러내고 막 이래야 된다. 그러면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잡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시공한 그런 모텔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유의미했던 그런 프로젝트는 대전의 대흥동이라는 레트로하고 낙후된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여인숙이었던 건물. 예, 그 여관이죠. 사실은 여관인데 아주 너무 오래된 22객실 정도 되는 여관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었고 건물주께서 너무 믿어주셨어요.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의 정권을 위임해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은 실당 그러니까 평당으로 한번 계산해봐도 평당 300만 원을 채 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생 시설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매월 평균 7,7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22객실에서 7,700만 원이면은 모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월에 그 정도 나오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유지 관리는 어떤가요? 유지하기 힘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운영 관리적인 요소는 어차피 여기를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관리에 대한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인력 관리예요. 모텔은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변수가 발생하는 순간 사업 자체가 되게 로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드는 호텔의 거의 뭐 100%의 호텔들은 필요시 무인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전부 다 설계를 해놔요. 전부 다 무인 키오스크가 들어가는 호텔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 아예 직원이 없는 호텔들이 많아요. 월에 그냥 직관적으로 300만 원의 인건비가 아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인 차를 미리 넣어놓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직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솔직히 실패 사례 하나 네. 있었거든요. 실패? 네. 등에 땀줄기가 났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전주역 인근에 전주역이라면 상권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산정동이라는 상권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의구심을 이미 갖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상권 얘기했지만 지방의 어떤 상권들이 사실 모텔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상권이 많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결국에는 이 상권과 그 모텔의 흥망성쇠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수요가 적은 동네지만 그보다 공급이 훨씬 더 적은 숙소 공급이 훨씬 더 적은 동네는 그 동네 모텔은 되게 돈을 잘 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그러니까 모텔은 너무 많고 이 상권의 수요는 메마른 그런 상권이었던 거죠. 그런 동네의 패턴들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쭉 가격들을 보면 숙박이 3만 원, 27,000원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대실이 아니고 숙박이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이미 힘든 상권인 거예요. 근데 또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가지죠. 매출을 극대화시키던가 근데 그거 어려우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 두 개를 동시에 쓰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진짜 위험한 동네는 어떤 양상들을 띠고 있냐면 모던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잘 됐는데 숙박이 3만 원 받고 있는 경우 그런 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상권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안흙을 넣는다? 그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 기획할 때부터 아예 그냥 한국 레트로로 전주를 오는 사람이면은 뭔가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게 아예 한국 레트로로 깔고 크라우드 펀딩하는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 호텔의 스토리텔링들을 하면서 전주에 오면 꼭 한번 와봐야 될 곳. 제가 이제 노가리 슈퍼라는 브랜드 대표님이랑 좀 친하거든요. 노가리 슈퍼가 딱 보니까 2평짜리 주방에서 다 만들어요. 노가리 슈퍼 대표님 저희 여기 가맹은 아니지만 네. 명예 가맹으로 좀 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노가리 슈퍼 간판 달았어요. 1층에. 옥상은 가맥집으로 만들고 건물은 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레트로 호텔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패 사례로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도 오픈하고 3개월 동안 매출 4천만 원 나오고 4천만 원이면 BP 도달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살려내야 평판 관리가 되는 거고 3개월 동안 부스트업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저희가 처음 찍어놨던 것보다 더 사진도 퀄리티 있게 찍어내고 모델들도 실제 외국인 모델까지 써가지고 제대로 찍어놓고 컨텐츠도 더 강화하고 인생 네컷 막 사진기도 넣어놓고 모든 재구성들을 다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에 막 예산들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월 평균 6,500 나오는 대로 만들어서 아예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미니멀한 안흙으로 만들었으면 여기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색이 없으니까. 상품이 좋아버리면 또는 상품이 되게 컨셉이 강해버리면 사업의 리스크는 좀 증가할 수는 있어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케팅할 어떤 컨셉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면 그게 워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아무데나 모던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얻었던 계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실패 사례가 아닌 건가요? 지방은 부동산도 싸잖아요. 네네네. 사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수익을 얻으신 분도 좀 계신가요? 많죠. 모텔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모텔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모텔 하실 경우 많아요. 왜, 사업성이 좋은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은 부동산이 돈을 버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가는 월세를 받아서 운영이익을 버는 사업인데 네. 모텔은 일세를 받아서 돌리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월세 비즈니스 모델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 운영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비용의 리스크가 좀 커지는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BEP를 넘는 순간 매출 천정이 우리가 월세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높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다라는 가정이면 개발을 못할 모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확신을 갖는 게 모텔 사업에선 가장 중요해요. 모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돈이 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네. 그래서 모텔이라 그러면 되게 니치 마켓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텔이 사실 개체수가 되게 많습니다. 23,000개 정도 있어요. 전국에.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좀 네. 이렇게 가늠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전체에 있는 카페 10만 개 있습니다. 모텔이 그래도 한 4분의 1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카페 사업에 집중하시는 그런 대표님들하고 모텔 사업에 집중하시는 대표님들하고는 숫자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4분의 1의 캐파이지만 이 23,000개의 모텔에서 어쨌든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네.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계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될지. 현재까지 4년 동안 네. 숙박시설 리모델링으로 이제 만든 매출은 6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260억 연 매출로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400억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중소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숙박시설 자체에 대한 전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 회사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는 종합건설면허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네. 뜻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대한 이것들을 기획하는 방식과 그것들을 브랜딩하는 방식, 그거를 공간으로 실체화해서 실제 멋진 시설을 만드는 그런 팀으로 저희는 성장하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숙박업 시공사 대표님을 모시고 숙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이런 숙박 사업에 문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